민물 호수에 사는 황소상어부터 화산 썰매 타기, 천천쌍의 커플이 함께하는 결혼식, 휘파람으로 나누는 대화까지 니카라과는 믿을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이상하고 매혹적이며 놀라움으로 가득 찬 나라. 세계 탐험과 함께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한 충격적인 15가지 진실을 알아보세요. 1. 미국으로 가기 위해 수영을 배우는 여성들. 니카라과 에스텔리의 한 작은 공공수영장은 조용한 용기의 공간입니다. 매일 오후 많은 여성들, 그중 다수는 싱글맘, 은 즐기기 위해서가 아닌 위험한 여정을 준비하기 위해 이곳에 모입니다. 바로 미국으로 가기 위해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는 것. 트레이너도 스케줄도 없이 서로에게 뜨는 법, 스트레스 속 호흡법, 급류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 강은 소용돌이, 뱀, 예측 불가능한 흐름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대부분 구명조끼도 지원도 없이 오직 희망만으로 떠납니다. 이들은 여정을 위해 재산을 팔거나 빚을 집니다. 비용은 밀수업자에게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며 5천에서 14천까지 듭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아갑니다.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페미엘 2,000명이 넘는 니카라과인이 미국 국경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전쟁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빈곤과 억압, 절망을 피해 도망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수영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입니다. 리어, 살아있는 화산에서 즐기는 화산 썰매. 니카라과에서는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기이한 스포츠 중 하나인 화산 썰매 타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눈이나 인공 슬로프가 아니라 여전히 활동 중인 세로넥으로 화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검은 화산재가 두껍게 덮인 이곳은 태양이 자결하고 강풍이 헬멧조차 날려버릴 정도로 거세게 불어옵니다. 참가자들은 뜨거운 재가 덮인 비탈을 약 1시간 동안 나무 썰매를 짊어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정상에 도달하면 보호복과 고글을 착용한 뒤 가파른 경사로를 내려가며 시속 6km에 달하는 속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지구의 입속으로 날아드는 듯한 짜릿한 체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멍들고 화산재에 뒤덮이지만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장비, 교통, 가이드 포함 약 35-45로 즐길 수 있는 이 일생의 한 번뿐인 모험은 유튜브와 틱톡에서 입소문을 타고 퍼지고 있습니다. 3. 민물호수에 사는 황소상어. 니카라과 호수는 중미 최대의 담수호로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다에 사는 황소상어가 이 호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오랫동안 매료되어 왔습니다. 이 상어들은 카리브해에서 산후안 강을 따라 급류를 뚫고 호수로 들어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염분 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으로 바닷물과 민물 모두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는 공격이 드물지만 1970년대에는 수영객이나 어부들이 두려운 조우를 보고했습니다. 환경기관들은 현재 상어 개체 수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전 세계 대학 연구진들이 이 독특한 생존 기술을 연구하러 방문하고 있습니다. 황소상어가 자연적으로 민물에 적응한 세계에 몇 안 되는 사례로 생물학적 경이로움이자 자연의 예측 불가능성을 일깨워줍니다. 4. 말없이 대화하는 사람들. 니카라과의 외딴 카리브 하에 정글에서는 미스키토족이 특별한 소통 방법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휘파람 언어입니다. 외부인이 듣기엔 새소리나 콧노래처럼 들리지만 이 휘파람에는
문장, 질문, 경고 등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강에서 낚시하는 남자가 정원에 있는 아내에게 휘파람으로 늦는다고 알리면 아내는 짧은 멜로디로 대답합니다. 말 대신 음높이와 리듬을 사용하는 이 소통 방식은 울창한 정글에서도 멀리까지 들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방법을 읽기나 쓰기처럼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비록 휴대폰이 지역에 도입되었지만 기술이 희박하거나 신호가 불안정한 마을에서는 이 문화가 여전히 살아숨 쉬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통을 넘어 생존과 정체성, 환경에 맞춘 언어의 아름다움을 반영합니다. 이유, 1년간의 시험 결혼. 니카라과 북부 산악지대에서는 몇몇 원주민 공동체가 흥미로운 결혼 관습을 따릅니다. 바로 시험 결혼입니다. 마타갈파나 히노테가 같은 마을에서는 커플이 가족의 허락을 받아 법적 서류 없이 정확히 1년간 부부로 함께 살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가사와 책임을 함께 나누며 지역 행사에도 부부로서 참여합니다. 1년 후 관계가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아무런 낙인이나 법적 절차 없이 헤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실패가 아닌 성숙한 결정으로 여겨집니다. 농사와 가족이 중요한 농촌 지역에서는 의식보다 궁합이 더 중요합니다. 도시나 종교 공동체에서는 이 관습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 제도를 이혼과 갈등, 후회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여깁니다. 평생 헌신하기 전 신뢰를 쌓는 유연한 방법으로 조용히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기, 니카라과에 있었던 미국인 대통령. 믿기 어려운 정치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입니다. 니카라과는 한때 미국인 대통령을 가졌습니다. 1856년 미국 모험가 윌리엄 워커는 무장 용병들을 이끌고 내전 중이던 니카라과에 들어와 현지 세력을 돕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만에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노예제를 부활시키고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했으며 미국인들이 이주해 남부 미국의 확장으로 만들도록 장려했습니다. 그의 급진적 아이디어와 제국주의적 야망은 중미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인접 국가들이 연합해 그를 축출했고 워커는 결국 온두라스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의 짧은 대통령 임기는 라틴 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논란 많은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한 세기 후 니카라과는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여성 대통령 비올레타 차모로를 선출하며 식민 지배에서 민주주의로의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사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7. 이중 국적은 금지된다. 2025년 니카라과 국회는 놀랍고 논란이 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26년부터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즉시 니카라과 시민권이 자동 박탈된다는 내용입니다. 재판도 항소도 사전 통보도 없습니다. 두 번째 여권 뒤에는 막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시민권을 잃으면 재산 소유, 투표, 고국 방문조차 할 수 없습니다. 2024년 말까지 이미 37명 이상이 시민권을 박탈당했는데 이들 중에는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인, 사제, 변호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멕시코나 엘살바도르처럼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와 달리 니카라과는 강경한 입장을 택했습니다. 당신은 전부를 택하든지 전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 법은 해외에 거주하는 니카라과인들에게 큰 결정을 강요합니다. 니카라과 호수 인근에서 은퇴하려는 미국인들이나 이중 국적을 원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선택지는 없습니다. 이 나라는 두 개의 정체성을 다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배신으로 간주합니다. 8. 감시사회로 변한 나라. 2018년 시위 이후 니카라과에는 침묵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축제는 여전히 열리고 불꽃놀이도 밤하늘을 밝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일상생활을 짓누릅니다.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추고 거리의 구석구석은 더욱 면밀히 감시됩니다. 300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수천 명이 체포되었으며 교육, 종교, 의료 분야의 NGO 수백 곳이 폐쇄되었습니다. 심지어 가톨릭 교회마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 주교는 수십 년형을 선고받고 추방되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와 휴먼 라이츠 워치는 니카라과를 시민권 침해 고위험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런의 카페에서 축구 얘기는 여전히 시끄럽게 오가지만 정치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지금의 니카라과에선 국기를 흔드는 것조차 반역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유는 단지 단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속삭임으로 간신히 지켜내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9. 신문이 금지된 나라. 6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있는 나라에 독립 언론이 없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니카라과가 그렇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거의 모든 비국영 언론을 침묵시켰습니다. 니카라과에서 가장 오래되고 존경받던 신문 라프렌사는 2021년 인쇄를 강제로 중단하고 해외로 본사를 이전해야 했습니다. 기자들은 체포되었고 장비는 압수당했으며 건물은 경찰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다른 언론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거나 암호화된 앱을 통해 간신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죽지 않았습니다. 코스타리카와 미국의 망명한 기자들은 온라인으로 기사를 발행하고 국내에서는 소규모 공동체가 VPN, 왓츠앱, 익명 블로그를 통해 소식을 공유합니다. 이는 위험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행동입니다. 검열과 공포 속에서도 정보는 길을 찾아갑니다. 니카라과에서는 진실이 지하에서 살아남고 있으며 지식은 자유이고 언론은 범죄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10지. 드론과 쌍강령도 금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드론이나 쌍강령을 챙겨 여행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니카라과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경이나 공항 검문소에서 드론, 긴 렌즈 카메라, 쌍강령을 압수당한 여행자들의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장비들은 스파이 도구 또는 무단 감시 장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공식 금지 품목 목록이 없기 때문에 규정이 매우 불확실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기본적인 녹음 장비조차 일시적으로 금지되기도 합니다. 일부 관광객은 고프로나 DSLR 카메라를 압수당하고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습니다. 조언은 간단합니다. 가볍게 짐을 싸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물건은 피하세요. 긴장감이 감도는 이 나라에서는 줌 렌즈 하나도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신 여행 경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니카라과에서는 기록하고 탐험할 자유조차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져온 물건이 곧 잃어버릴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비비, 손가락질은 무례하다. 니카라과에서는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는 행동이 상당히 무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사람을 직접 가리키는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신 니카라과인들은 독특하면서도 섬세한 방식으로 방향을 가리킵니다. 바로 입술을 오므리고 턱을 움직여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방식입니다. 길을 물어보면 말을 하지 않고 입술을 내밀거나 턱으로 방향을 가리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얼굴로 작동하는 GPS 같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이들은 이 제스처를 연애 신호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용성과 예의를 위한 문화입니다. 거절을 표현하는 손짓도 독특한데 검지를 살살 좌우로 흔들며 아니요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말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소소한 몸짓은 니카라과 사람들의 깊은 사회적 규범을 반영합니다. 존중, 섬세함, 대립을 피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12. 거리엔 이름이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주소를 말할 때 거리 이름과 번지만 알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니카라과, 특히 수도 마나과에서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거리에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현지인들은 창의적이고 시적인 방법으로 길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옛 망고나무에서 북쪽으로 100m, 파란색 카페가 있던 곳에서 왼쪽으로 같은 방식입니다. 이런 설명은 교회, 폐교, 오래된 상점, 심지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나 단순한 기억에 기반합니다. 주민들은 이런 방식에 익숙하여 자연스럽게 느끼지만 외국인에게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GPS도 지역 지명과 일치하지 않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길을 걷는 사람에게 직접 묻는 일이 흔하고 당연합니다. 이 시스템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표준화된 표주보다 공동의 기억과 공간을 더 중시하는 공동체적 삶의 방식입니다. 실삼, 3번이나 다시 지어진 수도.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는 지역 내 다른 어떤 수도와도 다릅니다. 전통적인 도심이 없고 도시 구조가 어딘가 어수선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지난 150년 동안 3번이나 대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되고 재건되었기 때문입니다. 1985년, 1931년, 그리고 1912년에 발생한 강진은 식민지 시대 건물을 무너뜨리고 수천 명의 시민을 이재민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1972년 성탄절 전날 밤의 지진은 도시의 70% 이상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 이후로 마나과는 더 이상 예전의 방식대로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마나과는 넓게 퍼진 구조에 지진에 대비한 설계가 특징입니다. 정부 청사, 문화시설, 시장 등은 모두 내진 구조를 고려해 신중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혁명광장이나 말레콘 같은 신도시는 현대적 면모를 갖췄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마나과의 정신은 높이 짓는 것이 아닌 견디기 위해 짓는 것입니다. 폐허에서 태어난 이 도시는 지금도 흔들리는 땅 위에서 조심스럽게 서 있습니다. 14.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긴 축제. 9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마사야 도시는 축제 열기로 끊임없이 들썩입니다. 무려 80일간 이어지는 이 산 헤로니모 축제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긴 연속 축제로 손꼽힙니다. 원래는 성 제롬을 기리는 가톨릭 의식이었지만 지금은 종교, 민속, 음악, 음식이 어우러진 생생한 거리 축제로 발전했습니다. 매일 다른 행렬, 퍼레이드, 춤이 열리고 악마 가면을 쓴 공연자들이 관중과 장난을 치며 거리를 누빕니다. 여성들은 화려한 자수 드레스를 입고 어르신들은 발코니에서 마림바 리듬에 맞춰 고개를 끄덕입니다. 외국인도 단순한 관람객이 아닙니다. 춤을 배우고 가면을 그리고 인디오 비에호나 나카타말 같은 전통 음식을 함께 준비하며 축제에 참여합니다. 무대도 좌석도 없습니다. 모두가 거리를 누비며 하나 되는 몰입형 경험입니다. 이 축제는 신앙과 재미, 혼돈과 기쁨이 융합된 축제입니다. 교회 종이 울릴 때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생명과 문화, 정체성의 맥박입니다. 15. 세계에서 가장 큰 집단 결혼식. 2월 14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초콜릿과 꽃으로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지만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에서는 수백 쌍의 커플이 세계 최대 규모의 집단 결혼식 보다 마시바에 참여합니다.
이 행사는 라디오 산디노에서 주최하며 다양한 연령과 배경, 사연을 가진 커플들이 거대한 야외 무대 위에서 함께 결혼 서약을 합니다. 이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어떤 커플은 젊고 사랑에 빠진 연인이며 어떤 이들은 수십 년을 함께 살고 자녀와 손주까지 있지만 이제서야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음악과 꽃, 환호 속에서 웃음과 눈물이 교차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코너는 가장 긴 키스 대회입니다. 서약 후 무대 위에서 커플들이 입을 맞추며 관중의 환호를 받는데 일부 키스는 5분 이상 이어지기도 합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사랑을 축하할 수 있는 이 행사는 니카라과에서 사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나라엔 비밀이 있지만 니카라과는 그 규칙을 다시 씁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 즐거우셨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계시죠?